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게 제작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는 소나무 뿌리에 자생하는 복령인데요. 이 복령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작용과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령은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고요. 또 특별한 맛이 없기 때문에 음식 재료로 활용 가치가 또 높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약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령은 공중파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서 간혹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야생 복령을 캐는 장면이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SBS 모닝 와이드에서도 복령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함께 했었거든요. 추위가 아주 심할 때 이 복령을 채취했는데 정말 이 채취하는 장면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채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실적으로도 야생 복령은 생산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야생을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사용하는 복령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제가 복령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복령을 밭에다가 식재한다고 해서 급히 연락을 받고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촬영했던 영상과 이번에 촬영했던 영상을 함께 편집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1차적으로 복령을 재배하거나 또 약초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복령을 복용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안전성이 보장된 복령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복령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해서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복령을 어떻게 복용하는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 등장하는 구법성 선생님은 오랫동안 약용작물 재배법을 지도하고 있는 분인데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복령을 포함해서 약용작물 재배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직접 구법성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령을 밭에 어떻게 심는지 보겠습니다. 복령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토양이 수분이 없어야 돼요. 잘 말라있는 상태에서 첫째 땅 깊이 밭가리를 하고, 밭가리가 끝나면 노타리 작업을 하고, 그 노타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골타기를 하는 겁니다. 간격에 맞춰서 복령 심을 수 있도록. 골타기가 다 완성이 되면 바로 뒤따라서 나무 식재할 복령목을 밭에 다 깔아야 돼요. 2개씩을 이렇게 놓는데 2개를 놓고 간격이 보통 15cm 정도 나무와 나무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 떨어져 있는 상태 배열이 다 끝나면 다음 순서는 이제 균을 부착하는 겁니다. 제가 시범으로 균 부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균 하나가 나무 재배목 15kg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게가 보통 300g 정도 나갑니다. 이걸 절반으로 딱 쪼개면 안에 나무가 들어있어요.
여기 나무가 들어있죠. 이거는 왜 집어넣냐, 균을 만들 때 나무에 재배목에 식재를 했을 때 빨리 활착을 하라고. 여기다 붙였을 때 빨리 활착을 하는 거를 균이 알고 있어야 더 적응을 빨리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세로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거를 꾹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자, 꾹 눌러주고 위에 흙이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균이 다시 죽을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비닐을 덮어주는데, 너무 뭐 잘 덮을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흙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거 뭐 조금씩 흙이 들어가는 것은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덮어주면은 더 좋죠. 이렇게 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 이와 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면은 균 부착은 끝난 거예요. 이제 좀 전에 제가 균을 부착했던 거 보여드렸는데요. 그와 똑같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균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교착하고 균이 부착이 되면 이렇게 비닐을 덮어주는 이유는 빗물이나 흙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비닐로 덮어서 싸주는 겁니다. 지금 균 앞에서는 지금 균을 다 부착하고 있는데, 그 부착이 끝난 것은 관리기를 이용해서 다시 이랑에 흙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관리기로 균 부착한 재배목 위로 나온 부분에서 3cm 정도 덮을 겁니다. 일정하게 3cm를 덮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3cm에서 5cm 사이. 자, 어느 정도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손을 딱 꼽아서 나무가 손에 이렇게 딱 걸려야 돼요. 여기서도 찔리면 이렇게 딱 걸려야 되고, 보통 5cm 정도 되죠. 두 마디면이 5cm가 아마 조금 안 될 텐데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나무가. 이게 너무 많이 덮으면 균이 활착이 늦어요. 그리고 균 활착이 더 빨리 하려면 3일 정도 흙을 말린 다음에 위에다가 검정 비닐을 15일 동안 씌워 놓으면 균 활착도 빠르고 비가 혹시 오더라도 손실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흙이 너무 많은 데에는 조금 더 걷어내고, 흙이 좀 덜 덮어진 데에는 고랑에 있는 흙을 더 올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균을 활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 식재가 끝난 상태에서 이후 관리는 특별하게 뭐 관리할 건 없지만 잡초가 이제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고랑에도 나고 이랑에도 나요. 그런데 이때 풀을 일일이 뭐 손으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애초기를 이용해서 애초기로 자라나는 풀을 다 절단시키면 됩니다. 그거 하고 앞으로 지금 오늘이 4월 27일이니까 앞으로 3개월이 있으면 이 옆에서 복령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3개월 후부터는 잘 덮어주면 돼요. 올라오는 거를 잘 덮어만 주면 계속 커요. 일주일에 아마 한 번 정도는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잡초가 많이 자라는 것들을 애초기로 제거시켜주면
관리는 그걸로서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화학 비료나 또 뭐 제초제나 이런 것들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GAP 기준에 맞는 뭐 통상적으로 GAP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맞는 농법으로 재배하면 우수한 복령을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령의 생산은 보통 식재하고 나서 4월 달이니까 5, 6, 7, 8, 9, 10, 11, 7개월이면 1차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생산은 고랑적으로 나오는 복령만, 옆으로 나오는 복령만 따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11월 달이 되면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생산을 해내는데, 그때 나무까지 다 안에 들어있는 재배목까지 다 꺼내서 거기에 붙어있는 것들, 또 안에서 자라고 있던 것들을 다 취합 채취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취가 다 끝나고 나면 보통 재배목은 송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복령이 전부 다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나무가 뗄목으로도 별 좋지 않습니다. 다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그냥 갈아서 밭에다 거름으로 쓰든지, 아니면 밭주인이 싫어하면 이거를 갖다가 한 군데 모아서 불태워서 재로 흩어져 놓으면 그것 또한 거름이니까 그렇게 이용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보통 복령 생산은 관리를 조금 잘하면 평당 건물로 약 3.3kg 정도 나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후인데, 비가 너무 자주 오면 복령이 웃자라요. 그래서 몸집은 큰데 실질적으로 이걸 건조를 시켜보면 많이 줄어듭니다. 비가 조금 잘 안 오고, 첫째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비가 좀 자주 오지 않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애초기로 잡초를 잘 제거하고 옆으로 나온 것들을 얼마나 잘 덮어주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은 뭐 1kg가 나올 수도 있고 5kg가 나올 수도 있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복령을 심은 그 해에 11월에 1차 수확을 하고 또 이듬해 2차 수확을 한다고 했는데요. 다음 영상은 2차 수확한 복령을 어떻게 가공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야, 엄청 크네요. 예, 큰 것들은 예. 한 4kg. 이야, 이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아. 이야. 예, 이런 것들을 예. 다 세척해가지고 예. 이제 껍질을 또 이제 제거를 시킵니다. 이거. 아, 또 이렇게 다음 과정이 있네요. 예, 그렇죠. 아, 예, 이렇게 이제 세척을 다 해가지고 예. 이 세척 과정이 잘 돼야만 껍질 깎을 때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이 세척을 생산해서 실어 오면 바로 세척이 들어갑니다. 이 세척이 다 끝나는 것들은 박스에 담아가지고 다시 이제 껍질 깎는 데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복령 껍질을 칼로 까는군요. 이게 기계 작업은 안 되고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가 봐요. 이 두 가지 과정은 기계 작업으로 안 됩니다. 재배 과정은 기계 작업으로 되는데 껍질을 까고 세척하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그러네요. 또 자동 세척을 하면은 다 깨집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러 다 이거 수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것들은 기계에 안 들어가잖아요, 슬라이스를 치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먹마석에 또 잘라줘야 되네요. 쪼개줍니다, 이거. 오. 이야, 이렇게 기계로 하는군요. 네, 이렇게 잘 나오죠. 아.
이렇게 이제 건조기에 넣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해서 45도로 뭐 얼마나 건조를 시키면 됩니까? 45도에서 10시간. 10시간. 그러면 완전히 건조가 다 됩니다. 잘 보셨나요? 제 손에 있는 이것이 완전히 건조한 복령인데요. 이 상태로 보관하면서 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먹어도 뭐 쓰거나 아주 특별한 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셔도 되거든요. 이 복령의 효능을 알아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입니다. 옛날 의서에 복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심하거나 화내거나 놀란 것을 치료한다. 그리고 두려운 듯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실험적으로도 복령은 진정작용과 안정작용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총명탕에도 이 복령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복령이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겠죠. 복령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거든요. 복령에 함유된 다당체 중에 파키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령의 효능은 항암 작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실험적으로 복령은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의보감의 가장 첫 부분에 장수를 돕는 약이 소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하는 약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복령이 포함이 됩니다.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암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복령의 그 효능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현대인들도 건강하게 또 장수하려면 이 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령이 많이 함유된 처방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처방으로 경옥고가 있는데요. 경옥고는 이 복령 외에도 인삼, 꿀, 이 지황 같은 약재들이 들어가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훨씬 더 극대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옥고 같은 경우는 만성 피로나 기력 저하 또는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었을 때 활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입니다. 복령의 세 번째 효능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인데요. 옛날 의서에 정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복령을 복용하면 위장이 힘줄처럼 튼튼해진다.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복령은 위장이 평소에 약한 사람이 항상 곁에 두고 이 복용해야 될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령의 효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그리고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따라서 신경이 예민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노화나 과로, 그리고 질병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그리고 여러 원인으로 위장 기능이 약해진 사람에게 복령은 아주 좋은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령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복령은 1회 복용량이 이제 말린 것으로 10에서 15g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보다 조금 더 드셔도 되고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달여서 복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복령은 분말로 해서 복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복령을 물에 달여서 차나 음료수 대용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이렇게 달이시면 약간 구수한 맛도 나거든요. 괜찮습니다. 이 동의보감에 나온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복령으로 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보릿가루,
또는 밀가루를 한 600g, 그리고 복령을 160g, 복령 가루를 160g 정도 해서 생우유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만든 떡은 흉년의 곡식이 부족할 때 식량을 대신해서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동의보감의 다른 부분에는 복령으로 전병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복령가루 160g, 그리고 밀가루 80g, 이 물로 반죽을 해서 전병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역시 흉년을 이겨내는 그런 방편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동의보감 외에 다른 의서에는 복령으로 죽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쌀로 죽을 쓰는데 반쯤 쌀이 익으면은 복령 가루를 넣고 잘 섞어서 끓인 다음에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의서에 나온 설명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 모닝와이드 촬영했을 때 거기가 강원도 인제였거든요. 근데 인제에서 촬영할 때 한 마을에서 이제 수제비를 만들었어요. 복령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 이제 질문을 했더니 실제로 옛날에는 복령을 캐가지고 밀가루가 좀 섞어가지고 수제비를 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저도 이제 밀가루하고 반죽한 수제비를 먹었거든요. 근데 맛이 복령 자체가 큰 맛에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맛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제비 먹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능성으로 복령이 면역 증강 효과, 항암 효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성으로 수제비를 출시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계탕에 복령을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닭 한 마리 정도에 복령을 한 40g 말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산사라는 약을 한 40g 정도 같은 양으로 넣는 거죠. 넣고 끓이면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이 닭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런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복령을 재배하는 방법, 또 가공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건강하게 사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초 중에 하나가 복령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